여러분도 다 오늘 아시겠지만은 이명박 정부가 오늘 그 고시 배제를 허용하겠다. 그래서 내일 또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오늘 급하게 전국이 변화된 전국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오늘도 당장 오늘 촛불문화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급한 논의가 또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제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 발제 내용과 관련돼서는 간략하게 여인도 상황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더 시국회의를 통해서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발제, 우리 민주노동당 박기철 위원장님께서 하실 향후 전망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제를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목포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촛불 운동과 관련된, 그리고 고시가 강행됐을 때 우리 목포 시민들과 어떻게 더 많은 촛불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제는 저희 목포 지역 시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목포 지역 목포 비상 시국회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여인도 상황실장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 평가를 간략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시국회의 상황실장 맡고 있고요. 여인이라고 합니다. 목포 민주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촛불이 소강 상태에 정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한나라당 정부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총무가 90%가 프로고 10%가 아마추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촛불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엄중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촛불과 관련해서 향후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자 하는 흐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처해되겠다라는 그런 내부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우리가 촛불과 관련해서 한 번쯤 중간 점검 차원에서 한번 하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논의를 할 때만 해도 정부에서는 한 1, 2주 뒤에 관보에 게재하겠다, 국민들의 여론이 좀 수그러들면 게재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느닷없이 어제 갑자기 다그치더니 오늘 느닷없이 게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토론에도 그쪽에 방점이 중점이 찍혀서 토론과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긴급하게 토론의 내용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발제를 준비했던 건 기관의 과정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목포 시국회의라고 하는 조직이, 연대 조직이 건설되는데, 이 목포 시국회의는 어떤 조직인가를 설명을 드리는, 저는 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두 번째 발제하실 분께서 의제를 중심으로 한 투쟁의 과제나 투쟁의 어떤 향후의 방법이나 이런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면 제협상으로 이 국면을 전환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과 함께 의견들이 좀 담는 그러한 내용으로 준비가 됐는데, 제가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저희들이 촛불을 5월 6일날 목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5월 6일날 처음 들어가서 어제까지 32회차. 그래서 5월 6일부터 했으니까 날수로 보면 이제 한 달하고도 한 보름이, 한 달하고 한 보름이 지났는데요. 시기를 구분하자면 3기, 세 번의 텀이 좀 있어서 세 번의 시기가 있었는데요. 1기는 어찌 보면 이제 대중들, 시민들에 대한 홍보 내지는 준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1기가
5월 6일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시가 발표된, 그러니까 5월 29일 이전 5월 28일까지겠죠. 이때까지는 목포 시국회의하고, 그리고 시국회의 내에서도 전 단위가 움직이게 되는 목포 세협, 그리고 목포 민중연대 소속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촛불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6일부터 한 2주간은 매일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 주는 한 주는 좀 쉬고, 우리가 그때는 이제 집중을 금요일로만 집중을 했죠. 그러면서 시민들이 이제는 이제 목포로만 한정 짓자면 목포 지역에서 촛불 집회를 하나 안 하나? 다른 지역에서는 하는데 목포 지역에서는 왜 안 하지? 이런 인식이 깔려 있었던 거죠. 무엇가 목포 지역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었고, 그런데 여전히 촛불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대중화되지는 않았고, 뜻이 있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촛불이 들어졌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하게 이제 촛불이 이제 불이 타오르기 바로 이전에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러한 시기였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네티즌들이 촛불에 4월 24일부터가 촛불이 들렸으니까 촛불이 그때 처음 들려지면서 이러한 형태도 있구나. 정말 우리가 미선여술 이후에 광장에서 촛불의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미선여순이라고 한 그때의 촛불과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촛불이 들려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저변 쪽에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부 당국에서는 촛불의 어떤 향후에 어떻게 갈 거에 대한 정확한 자기 예측을 하지 못하면서 그냥 관성적으로 하다가 말겠지, 내지는 이게 얼마만큼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아마 반신반의하는 측면에서 촛불을 바라봤던 것이다 라는 시기가 이 시기였다. 목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 시기가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저희들이 규정하기를 대중적 고향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시기는 다 아시다시피 5월 29일 날 고시를 발표를 했죠. 지금 발표는 된 상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고시 처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신 다만 관보에만 실지 않았는데 고시가 발표되면서 한 2, 3일 뒤에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었습니다. 29일 날 제가 알기로 금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초쯤에 그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었는데 29일 날 발표하자마자 그야말로 엄청난 대중적 저항,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관보가 게재가 이제 오늘 의뢰에서 내일 게재가 되는 건데,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이제 촛불의 행진, 촛불 문화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전에 수를 보면 그 이전에 장미거리에서 그때는 촛불 문화제가 아니라 촛불 선전전이었죠. 개념상 보면 촛불 선전전을 하게 되면 한 4, 50명, 많으면 집중의 시기가 딱 2번 있었는데 그 집중의 시기 때 300명, 400명 이렇게 한번 모였어요. 그 이후에 29일 이후에 기본이 200명이었다.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아니라 가장 적게 올 때가 한 200명이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한 200명 정도가 항시 날마다 모였습니다. 14일까지. 날마다 모였다는 거죠. 그만큼 대중들이 촛불이라고 하는 이 촛불 문화제 일기 28일 이전에 느꼈던 신선한 충격, 이러한 집회 문화도 있고 이것으로 무언가 바꿔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현실에서 접목시키면서 본인들이 직접 촛불을 들게 만드는 어떤 구실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자기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했었을 때가 바로 14일까지였다. 그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목포 지역에서는 6월 10일 날 있었다. 저희 자체 부속으로 3,000명을 모였다.
됐다고 그러는데 경찰 수산 1,500명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보면 경찰 수산 곱하기 한 3이 이 실제 인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4,500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저희는 거기 한 3,000 정도는 모였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만큼 시민들이 지역에서도 6월 10일이라고 하는 역사적 어떤 계기가 충분히 효과를 보긴 했겠습니다만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단순하게 어떤 몇 단체 내지는 주도하는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임을 깨닫고 표현으로 나섰던 문제이고요. 특히 단순하게 광우병 쇠고기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3,000명을 모을 수 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그 촛불이 광우병 문제뿐만 아니라 두 가지 문제로 촛불이 밝혀졌잖아요. 첫 번째는 광우병 문제가 이제 기본이었겠죠. 두 번째로는 미층 교육이라고 표현되는 아이들의부터 표현됐던 교육에 대한 문제, 공교육 분비에 대한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두 가지 문제로 발현됐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슈가 점점 확장됐다는 겁니다. 광우병 쇠고기와 미층 교육에서부터 공교육 분기에서부터 시작했던 촛불의 이슈가 넘어서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운하 문제로 번지고 민영화 문제,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로 번지고 물 사회화 문제로 번지고 이렇게 번지면서 정말 안 되겠구나. 이 상황을 이대로 맞다가는 정말 우리 서민들의 생활과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타격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공통의 국민들, 시민들의 공통의 암묵적 어떤 합의, 암묵적 어떤 마음들이 함께 모아지면서 촛불이 6월 10일 날 3,000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100만이라고 하는 촛불이 모일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 당국의 태도가 더 큰 문제였죠. 촛불이 그렇게 한 달 넘게 4월 24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넘게 시작했었고 고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발표했고 고시를 발표했을 때 그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행하려고 하고 여전히 기만적인 형식으로 정부 당국을 대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는 단순하게 반대의 차원을 넘어서 분노가 가슴속에 시민들 대중들 가슴속에 분노가 하나씩 켜켜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그 표출의 공간으로 삼았던 게 6월 11일이라고 하는 역사적 계기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100만이라고 하는 그 폭발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참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대단하다. 문제는 이렇게까지 신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여전히 그 이전과 전혀 변하지 않는 대응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잡혀왔던 것처럼 김종원 이제 통상부시장이 미국 갔다 와서 실제로 이제 내놓았던 것과는 좀 다른 해석들이 지금 어제 오늘 또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전히 정부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는 국민들을 대단히 무시하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2차 반성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 믿어라. 두 번째로는 당신들이 뽑아준 대통령이 나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라. 결과적으로 그건 있잖아요. 따로 지금 2차 대국민 반성 상황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저급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촛불을 꺼뜨릴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 어떤 기후나 또 이런 일정 정도의 피로감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장마가 시작됐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렇게까지 해도 정부 당국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과연 우리가 촛불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촛불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일정 정도 촛불이 6월 14일 이후에 소강 분명
거거든요. 그걸 현재 지금 3기, 저희는 이제 구분하면 소강기 내지는 소강기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소강기라고 하는 게 정점이 올라갔다가 하강목선을 긋는, 급격히 하강목선을 긋는 소강기냐, 이 소강기라는 기능이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소강기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모색하기 위한 그 텀을 주고 있는 이 과정이다. 지금 정말 우리가 전면 지역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방법을 촛불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소망이다. 완강하게 떨어지는 소망이라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소망이라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한 500단위의 집회를, 지역에서 500단위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 500단위 집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100단 이상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도화선은 널려 있다라고 합니다. 도화선은 널려 있다는 거죠. 이 도화선에 어떻게 불을 당기는가에 따라서 다시 한번 6월 10일과 같은 대중적 폭발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소강기가 단순하게 하강 국면을, 점진적 하강 국면을 예고하는 소강기라기보다는 일정 정도 상승작용을,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중간 교착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좀 흐름이고요. 제가 좀 많이 말하려는데요. 그러면 이후에 이 촛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돼야 되는데, 아마 그 이야기는 두 번째 관찰자께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는 광우병 쇠고기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우리가 들어야 될 구호가 미친소 반대라고 하는, 애초에 시작했던 미친경이 미친소 반대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대중들을, 오히려 대중들을 설득하는, 대중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대중들이 이명박 정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번에 광우병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죠. 이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생명권, 우리나라의 주권, 검역 주권을 대표되는 주권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대중들의 인식, 국민들의 인식, 저 밑바닥에 이미 켜켜이 쌓여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다시 터질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지금 28일, 29일 전국 200만 투쟁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곧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정부가 이 기름에 불을 당겼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의 또 전국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그런 아마 그 6월 12일을 능가하는 그런 정도의 아마 강력한 투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6월 20일을 정권 퇴진투쟁으로 6월 20일까지 타부지하는 퇴진투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실상 이 선언이 대책위의, 중앙대책위의 전반적 입장을 가지고 선언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대책위의 어떤 흐름, 논의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 흐름이 언론에서 가지고 가면서 그걸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져가지고 이렇게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대책위는 항상 논의를 했었던 거죠.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 먼저 이렇게 터지면서 대책위가 논의가 나중에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오늘 이후에 그야말로 어제 중앙대책위 논의에서 퇴진이 아니냐 이런 구호가 상당히 좀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이후에 퇴진 투쟁의 흐름이, 힘이 상당히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그냥 이야기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뒤에 준비하고 계신 내용이 너무 많이 침해를 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했던 거 하나가 있는데요. 먹고 시급회에 관련해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저에게서 하기 위한 겁니다.
몇 가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갈 건데 이렇게 칠문집다 먹고 싶게 칠문집다를 해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되면 이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건 여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의 그동안 연대운동이 연대조직운동, 연대연합운동이 상당히 많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들을 극복하자 하는 취지에서 복고 지역의 20개 단체가 복고 15개를 조직했습니다. 과거에 일일성 조직, 이슈 하나만 가지고 만들었다 해소하는 조직이 아니라 명칭에서 이야기할 때 15P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그리고 지자체가 해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의 입장을 만들어내고 공동의 행동 강령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것들이 신뢰 바탕으로 해서 함께 논의하고 투쟁의 공간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시민들을 만나자라고 하는 큰 담론에서 15K가 만들어졌습니다.